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조금 설득력 있고 그래도 뭐 아무나 막 얘기하는 아무 얘기나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분이 좀 칼럼처럼 쓰셨길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집값 이렇게 폭등한 건 이런 점점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 부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했던 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 제가 조금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저랑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돈 잘 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실제로 일본의 소득 수준을 급속도로 따라가는 게 2013년부터 따라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2008년에 잠깐 주춤하다가 바로 IT 기반으로 해서 바로 뭐 아마존, 막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 이런 애들이 바로 회복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2013년보다 회복했고, 일본은 그거보다 더 느렸고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은 늘어났어. 늘어나니까 좋은 지역에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양질의 주택. 여기서 핵심은 양질의 주택이에요. 양질의 주택이고, 보면 이제 집값이 올랐을 때가 낙후지역 개발하는 절호의 기회. 여기서 낙후지역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지금처럼 집값이 올랐을 때가 낙후지역 개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낙후지역? 어디 뭐 진짜 서울의 변두리나 아니면은 인천이나 이런 낙후지역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분이 말하는 낙후지역은요, 여의도, 용산, 또 뭐 종로, 중구, 소위 말해서 직주근접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좋은 데인데, 옛날에 정말 좋은 데고 지금도 입지는 참 좋은데 낙후되는데, 낡은데, 낙후 지역이 진짜 값이 싼 지역이 아니고 낙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돼서 낡은데, 도심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낙후 지역이라는 게 개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 부시장이니까 이 사람이 권한은 없어요. 근데 2018년, 2000에서 2020년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뭐 진희선 연대도시공학과 특임 교수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뭐 자꾸 서울 주택 공급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택 공급 부족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면 뭐 2016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매년 8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되었다. 2015년 8만, 2016년 8만. 인구 비례에 적절하게 공급됐다. 이때 뭐 임대주택 같은 거 다 포함해서 8만 정도 공급이 됐는데, 매년 사람 수 대비해서는 이거는 적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적절했기도 했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비율적으로. 근데 그럼 비율을 늘어났는데, 공급이 늘어났는데 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왜 올랐어? 나쁜 주택 말고, 그러니까 나쁜 주택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나쁜 주택 말고 조금 임대주택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살아야 되는 주택, 이 주택 공급은 충분했지만 돈 많아가지고 나 좀 삐까뻔쩍하게 살 거야, 야 너 왜 너만 좋은 데 살아? 나도 좋은 데 살고 나 어디 살아? 라고 했을 때 좀 간지 좀 나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주택,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데들이 아파트 값이 점점 오르거든요. 걔네들이 살만한 주택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급량은 오케이 8만 정도면 됐는데, 이 8만 정도 중에 좀 사회적인 취약계층 주택 비율이 있을 거고, 좀 좋은 주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해서 삐까뻔쩍 뭐 좋은 데들, 뭐 강남, 용산, 뭐 서초, 송파 막 이런 데들 주택 비중은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나 별로 안 부족할 줄 알았는데 소득이 올라서 좋은 지역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측을 못한 거죠. 소득이 늘어날 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소득이 늘어날 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소득이 늘어날 줄 알면 막 주식 사게요? 막 아파트값 사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주식값 떨어질지 오를지랑 아파트값 떨어질지 오를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어난다는 걸 예측한다는 거는 그게 오른다는 걸 예측한다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싶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게 결국 소득이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돈 잘 벌 줄 안다 그러면은 고민도 안 하죠. 그냥. 그리고 결혼할 때 내 남편 될 사람이 앞으로 돈 잘 벌 줄 내가 알겠어. 예측이 돼. 그러면 결혼 그 사람이랑 하면 되죠. 결혼할 때 그렇게 고민을 왜 해요? 그러니까
돈 잘 벌지 못 벌지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예측을 못 했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위정자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이런 아저씨를 기본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막 공무원들 중에 막 일부러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일부러 나쁘게 하나 좋게 하나, 뭐 뇌물 받는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막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뇌물 받는 아주 특별한 극소수, 정말 이렇게 정규범퍼 끄트머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월급이 일정하니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이, 이런 분들이 또 거짓말은 또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진실성은 어느 정도는 믿거든요.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외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8만 가구 정도 주택이 공급돼서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문제는 여기 나오죠. 문제는 2016년 이후 양질주택 수요. 이게 양질주택 수요라고 읽고 삐까뻔쩍 주택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강남, 송파, 서초, 뭐 어디, 뭐 용산, 뭐 마용성, 뭐 이런 데요. 수요가 크게 늘었고,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막 나도 막 이제 좀 껌 좀 씹겠다는 거야. 나도 막 좋은 데 살고 싶다 이거예요. 막 욕망이 생기는 거야. 분화하는 가구 수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분화하는 가구 수가 이게 1인 세대, 예전에 막 이제 뭐 4명이 모여 살다가 1명씩 하면서 막 분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구 수보다 소득이 훨씬 중요해요. 이 가구 수는 돈 많은 가구 수가 늘어나야지. 예컨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살다가, 할머니가 오래 살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그럼 1인 세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할아버지들이 먼저 죽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강남 아파트를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분화한 거보다, 그리고 또 예컨대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벌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혼자밖에 못 살아. 결혼 못하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막 좋은 아파트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니까 결국 소득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럼 보면 2016년에 양질의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는 이유는 나오죠. 집값이 8년부터 13년까지 꾸준히 하락했는데 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소득이 50% 가까이 올랐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2013년부터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예요? 또 초저금 금리가 낮아졌죠? 금리가 왜 낮아졌어요? 계속 금리가 계속 좀 높다가 이제 하도 막 건설 경기가 죽으니까 최경환이 2015년부터 막 금리 낮추라고 해서 금리 막 계속 낮춰줬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돈은 많은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M2분의 M1, 제가 맨날 얘기하죠. 돈이 내 지갑으로 다 옮겨오는 거야. 은행 금고에서 빼다가 내 지갑으로 다 넣는 거야. 왜 이 지갑으로 빼겠어요? 아파트 살라고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늘어났는데 삐까뻔쩍한 아파트들 안 짓죠? 그러니까 걔네들 막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아파트야. 그러면 막 들어가려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롤 리버파크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잠원동에 있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잖아요. 잠원동 재개발 재건축 잘 안 해줬다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안 해준 거를 막 욕해. 그런 사람들이. 야, 너 왜 안 했냐 막 욕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 더 올라요. 여기 얘기 나와요. 보세요. 부시장 재임 당시 서울주택시장 정책이 아쉬웠던 점은 여기 나와요. 딱 나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다는 취지에서 여의도와 용산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자는 논의 있었다. 근데 2018년 7월에 박원순이 당시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집값이 급등했고 논의가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애들이 많이 벌고 금리는 싸고 이거 아파트로 옮겨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좋은 아파트, 임대주택 해도 소용없어. 좋은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 이거 폭등할 것 같아. 좋은 아파트 재개발해서 공급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일대 급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 중단.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면 안 해서 오르고, 왜? 돈이 많으니까. 공급을 하면 해서 올라. 왜? 새 아파트 살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는데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또 막 사니까. 공급을 하면 오르고, 해도 올라, 안 해도 올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안전진단 무너지면 어떡해요? 막말로 100년 동안 안 하면 하긴 해야 돼요.
그럼 하자 이거예요. 아, 그럼 빈부격차 벌어지는데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누군가가 잘 벌고 누군가 못 버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지식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3 되면 엄청나게 벌어지고 고3 되면 공부 안 하는 애들 다 자잖아요. 왜 그래요? 한 번 벌어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렇거든요. 뭐 돈이라고 다르겠어요? 돈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다해야 돼요. 좀 기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아, 너만 잘났다고 그냥 돈 이빠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막 돈을 예컨대 내가 한 200억 좀 벌었어. 그러면은 솔직히 한 100억 쓰고 100억 정도는 사회에 돌리자는 거지. 그 자식한테 다 줘도요, 100억 다 줘도요, 자식이 100억만큼 행복할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앞으로 미래의 일이고,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시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이 높을 때 이용해서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주택을 대량을 공급해야 된다.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임대주택 막 힘든데 막 지금 뭐 경기도 이렇게 변두리 곤지암 막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후 지역 그런가 삐까뻔쩍한 입지는 짱이야. 근데 지역 건물만 낡았어. 그런 데 있어요. 어디겠어요? 어디 입지가 짱이에요? 직장 많은 데가 짱이잖아요. 어디 직장이 많아요? 여의도랑 강남이랑 그 중구, 종로 이때 여기 이 가운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인데 낡은 데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값이 높을 때를 이용해서 하라는 건 또 뭔 소리예요? 집값이 높아야지. 걔네들은 이미 땅을 살고 있죠. 그 용산 가보세요. 저 용산에 있거든요. 용산에 있는데 용산 가보면은 지주들이 다 있어요. 빈 땅이 없다니까요. 막 택지 개발, 막 수용해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큰 땅들이 없어요. 이미 그런 데는 다 뭐 진짜 변두리가 그렇잖아요. 뭐 지금 제 고향이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남인데 거기 가보면 지금 다 논이잖아요. 그런데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개발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겠어요? 다 미분양이에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집값은 계속 오르지. 지금 뭐 그쪽 집값 올라가지고 지금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집값 올라야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 압구정 아파트 오르면 사람들이 막 눈이 이만해지갖고 막 잘 사는 놈이 더 잘 살게 된다고 막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압구정 아파트가 오히려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상승률 높은 아파트 서울 시내에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관심 없죠. 2018년도 하반기에 아파트값 꼭지를 찍고 1년 동안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 값 대비해서 지금 집값 비교하면 한 70% 오르면 많이 오른 건데, 압구정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70% 오른 데를 찾아보세요. 거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 근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어. 왜? 거기는 막 잘 살고 막 이런 막 삐까뻔쩍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 열애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낙후 지역이 뭐 소위 말해서 서울 25개 구 중에 상위 한 20% 정도 안에 드는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20% 안에. 5개 정도 안에. 그래서 걔네 지금 서울시 추진하는 신속통합, 신통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신통계획을 뭐 깨놓고 얘기하면 서울, 송파, 강남, 서초,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또 여의도, 중구, 종로구 요런 데다 하자.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하자는 거예요. 땅값이 아까 이게 얘기하다 말았죠. 집값이 싸잖아요. 집값이 싸면 그 지금 말한 그런 구에 있는 지주들이 다 땅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들이 돈이 남아야 개발을 해요. 막 돈이 남는다는 건 뭐예요? 비싸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려야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야 이거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로 뭐 재건축하면은 예컨대 추가 분담금 얼마 내면은 뭐 막말로 일반 분양가 막 30억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로 자기들 다 그 경사비 내고 추가 분담금 줄이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얼마 안 돼. 그럼 안 해요. 뭐 밑지는 장사 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집값이 높을 때, 그런데 비싸게 일반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 비싸게 팔릴 때 개발하자. 이때 개발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주들은 왜 땅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 되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있어요? 뭐 공급해라가 결국은 지금 있는 원주민들 돈 벌어주면서 돈 있는 놈들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좀 쓰게 만들자. 그래서 좀 더 이상 쓸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없애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높은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2020년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사실은 동의하진 않는데, 여기서 왜 동의하지 않냐면, 이거는 동의해. 금리 인상이 집값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말은 동의해요. 그러면 금리 인상되면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 5%까지 올랐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6, 7%까지 오른다면 틀리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교수님이어서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맨날 대출 상담사분들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제 대출 상담사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는 잘 없겠죠.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3% 후반이야. 지금. 3%잘 나오는 데는 중후반에서 4% 초반까지 주택담보대출 나오고 6개월 전에 2% 후반대가 딱 1%가 올랐어요. 6개월 전보다 주택담보대출이. 근데 6개월 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5%였거든요. 근데 지금 1%로 올랐거든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0.5% 올렸는데 얘네들이 그냥 은행에서 그냥 여신금리를 말하자면은 더블로 올린 거예요. 더블로. 0.5% 기준금리 늘렸더니 1%를 더 비싸게 받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1% 올랐는데 아직 3% 후반이면 만만치는 않지만 아직 막 사람들 곡소리 날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잘못 알고 있지. 현재 5%까지 올랐는데 5%까지 안 올랐어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3% 후반, 중반도 있어요. 아직도. 금리 인상에 따라 6, 7%까지 오른다면 6, 7%까지 오르면 당연히 떨어지죠. 6, 7%까지 오르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러면 여신금리뿐만 아니고 수신금리도 상당히 오를 때 지금 수신금리 잘 주는데 2% 주거든요. 수신금리 3% 되면 흔들릴 거예요. 3% 되면 나 같아도 내 지금 갖고 있는 현찰 은행에 늘 것 같아요. 3%면 크죠. 10억 넣으면 얼마예요? 10%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1%면 100만 원이에요. 10억 넣으면은 잠깐만 10%면은 1억이지.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지. 100만 원이지. 300만 원. 10억 내면 3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월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은행 늦죠. 3% 나오면. 근데 3% 나올까? 3% 나오기 힘들어요. 3% 나오면 그때는 정말 집 사지 마세요. 이분이 교수님이어가지고 현재 5%까지 올랐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하우스 푸어일 때 6, 7%였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된다? 이렇게까지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안정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 사람 얘기 다 했죠. 금리 인상 하라는 거예요. 그 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여러분, 금리 인상 이빠이 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뭐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저금리를 좀 돈 빌려가지고 막 고깃집 같은 거 연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금리가 아파트만을 위해서 금리가 존재해요? 아니에요. 금리는 훨씬 더 거시적인 걸 보고 움직이는데 웬걸 아파트 잡겠다고 금리 왔다 갔다 하면 잘못하면 아파트는 잡히는데 아파트 잡힐 때쯤 다 이게 보면 사람들 다 죽어 있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분 얘기가 이제 양도세 줄이고 종부세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정권에서 할까요? 양도세는 좀 줄일 것 같죠, 느낌이. 이재명도 줄이자고 하는데 윤석열이 안 줄일 리가 없겠죠. 줄일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저희 부동산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게 그 정치권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되게 내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야, 이거 풀자. 한시적으로 풀어서 표는 표대로 얻고, 그때 지금 다주택자를 자기들도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잘 사는 민주당 정치인들 다 부자잖아요. 그분들이 다주택자 많거든요. 야, 풀자. 풀면서 표 얻고 그때 자기도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부동산에서 하시던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약간 소름 끼쳤거든요. 할 것 같아요. 왜? 좋잖아요. 아니, 국민들한테 인심도 사고 내 것도 싸게 세금 조금 내고 던지고 얼마나 일석이조. 좋단 말이에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 노무현 정부 때 하던 거 서울 집중현상 완화, 이거는 이제 수도 천도에서 세종으로 다 옮기고 이제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 이건 하면 좋은데 이건 모르겠어.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당연한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 한마디씩 하거든요. 마지막에 하신 거고. 그럼 보아요. 핵심은 뭐예요?
금리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폭등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3%, 수신금리 3%를 보세요, 여러분. 수신금리 3%. 그럼 뭐예요? 지금 1%인데 기준금리가 수신금리 2%거든요. 그러니까 1.5% 넘어가 기준금리가. 그럼 그래 수신금리가 3%가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거나. 근데 그렇게 되기가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지금 힘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힘든 분들 다 죽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다. 그 또 왜 오를까요? 양도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약간 주춤할 수도 있긴 한데 많이, 왜냐면 또 싸게 안 팔 거거든. 있는 사람들이요 또 양도세 줄여준다고 해도 싸게 안 팔아요. 제 값은 받아 그냥 신고가대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팔 때 신고가 그거보다는 더는 못 받아도 그러니까 약간 오른다. 주택공급 이게 핵심이죠.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중구, 종로구, 뭐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뭐 마용성 이런 데들 그런 데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이든 이름은 뭐 여러 가지를 띄고 오겠지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올라가지고 못했잖아요. 여기 뭐 제일 아쉬웠던 점 얘기하라니까는 용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집값 올라서 못해서 아쉬웠다잖아요. 아쉬웠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또 벌어질 거예요. 어쨌든 전 여기까지 지금 벌써 21분인데요.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